네, 반갑습니다. 그 7월 말까지 사범대학장을 맡았던 황규호라고 합니다. 오늘 이제 저희 그 대학의 그뭐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. 제가 이제 앞부분에 그동안 이 실습 학기제를 준비하면서 뭐 가졌던 질문들, 또 앞으로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들,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, 좀 더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것은 이제 부학장님으로 수고도 해주셨고, 또 지금 이제 국어교육과 또 교수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국어교육과 학생들이 실습학기제에 참여를 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 이제 부학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. 이 지금 이제 실습학기제, 뭐 좁게 생각하면 실습을 어떻게 잘할까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지만, 좀 더 크게 본다면은 정말 이제 우리 어떤 교육의 변화 방향 같은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어제도 우리가 그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교과 교육 전공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그 워크숍을 가진 그 시간이 있었는데요. 저희가 열심히 교육 과정을 바꾼다고 바꿨고, 또 여러 나라들의 우수 사례들을 이렇게 점검을 하는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, 과연 교육 과정만 잘 만들면은 정말 교육이 달라지는 걸까? 더 중요한 거는 오히려 교사의 능력이 아닌가.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어제 갖게 됐습니다. 그 핀란드 같은 경우에 뭐 교육과정, 뭐 교육이 상당히 그 아주 우수한 것으로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데, 교육 과정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뭐 아주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은 또 덜 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그렇게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는 이유는 뭘까? 결국은 이제 선생님에 의한 교육의 실천,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 우리나라도 지금 그 교원 교육에 대해서 뭐 그동안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많은 어떤 도전적인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학령 인구 감소에 의해서 지금 양성 인원을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, 뭐 지금 최근에 디지털 교육이라는 그 교직 과목이 하나 지금 추가가 됐지요. 어떤 새로운 그 요구들, 뭐 또 뭐 예를 들면 지속 가능 사회, 또 기후 환경, 생태 환경 변화, 이런 어떤 그 변화들에 대응할 수 있는 교사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늘 이제 그런 과제가 되고요. 또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중에서 좀 부족하고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, 평가 문항을 외국에서 활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하자면 서술식 평가를 포함하는 그런 수행 평가 중심의 평가 문항을 개발을 하고, 그것을 적절하게 채점하고 또 거기에 기초해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, 이것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.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본다면은 교사 교육은 아직도 우리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. 그래서 대응하는 과제로도 뭐 장관님은 처음에 이걸 양성 체제 바꾸는 게 중요하다, 그래서 전문 대학원 도입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, 지금은 잠시 이제 다른 과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, 체제 개선도 필요한 것 같고, 또 디지털 교육 도입하듯이 교육 과정도 바꿔야 되고,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실습의 개선인 것 같습니다. 이 실습 학기제라는 것, 여러 가지 그 어려움도 있고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고 막 부담도 많이 주고 있는데, 예전부터 어쨌든 그 기간이 이제 짧다는 것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고, 그게 이제 한 학기 동안 한다는 것이 가장 뭐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변화입니다만, 더욱더 중요하게는 실습의 기간 동안 무엇을 경험을 할 거냐에 대한 어떤 좀 체계화되고 구조화된 그림이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,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. 학교에 따라서 또 담당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실습 경험의 내용, 또 폭, 수준, 이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 지적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저희가 이제 실습 학기제라는 것을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, 걱정이 많습니다. 우선 제일 큰 어려움이, 과연 누가 이 실습 학기제에
참여를 할까? 여기 지금 중앙대 학생들도 지금 7명 학생 아마 그 큰 결단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고요. 우리 학교 마찬가지입니다. 저희 대학의 그 국어교육과 4명의 학생 정말 그 결단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모르겠어요. 아마 이렇게 어려운 건지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.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좀 하는 것 같고 몰랐으니까 했죠. 뭐 이런 거가 있고 얻은 것이 많은 만큼 그만큼 이제 어려운 것들도 있거든요. 제일 어려운 게 학생을 그 강요하기에는 상당히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. 뭐 졸업을 위해서 이수해야 되는 학점도 채워야 되고 등등등 학생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대학의 이제 교육 과정이 좀 바뀌어야 되는 문제 뭐 추가 뭐 예를 들면 한 학기를 위한 실습 과목을 뭐 새로 개설하고 또 이 학생만을 위한 분반을 또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협조 문제 가장 그리고 이제 큰 어려움은 실습 협력 학교가 갖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까 저희 또 아주 그 절절하게 정말 공감을 하면서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조금 이제 저희 아마 제가 모르는 또 말씀을 또 많이 해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우리 저 부속 중학교도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여러 그 기관들, 그러니까 대학 또 우리 학생 실습 협력 학교 그리고 이제 교육청의 아주 그 여러 뭐 물질적인 또는 제도적인 또는 심리적인 서포트 이런 것들도 엄청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이 실습학기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여러 과제들 그 큰 그림에서 놓고 본다면 분명 의미가 있고 새로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정말 또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계획대로 안 되고요.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대학들마다 여기를 이것을 준비하기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과연 준비를 해야 될까를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요. 또 운영을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정리해 나가고 제도를 개선해야 될 과제들, 지원 무엇을 해주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긍정적인 면들도 분명히 있고요.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지금 그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도전적인 과제들도 분명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그 구체적인 저희 그 운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권순희 부학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일단 저희는 시범 운영이 끝났습니다. 여기 지금 2학기에 이제 준비하시는 학교들이 지금 걱정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아마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야 되는 과제들로서 정말 아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, 어떤 능력이 정말 필요로 하는가, 지금 충분히 잘 길러지고 있는 것과 많이 부족한 게 뭔가.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대학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길러 주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실습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길러줘야 될 것은 무엇이 그 과정을 통해서 길러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모든 현장 능력이라고 그래서 현장에서 가르친다 이건 또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여러 기관들의 역할은 뭔가 이것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어떤 그 협력 체계가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지만 정말 부속 중학교 여러 선생님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교육청의 지원 우리 아까 뭐 국장님도 국장님이지만 우리 조현종 장학사님 정말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십니다. 조현종 장학사님의 그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이런 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. 네. 그러면은 이제 권순희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.